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엔캠을 같이 볼 건데 오늘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종가를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12 추가적인 상장 14회차를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여기서 다시 반등 흐름 나온다라는 것 또한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C가 추가가 되고 이 물량이 120만 주에 달한다는 거는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유동주식에 포함될 수 있다. 당장 1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면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하락 또한 앞에서 우리가 6거래일 동안 나왔던 하락 또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자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 시비는 어떻게 작용한다? 호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하나의 재료로서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엔캠에서만큼은요 이 시비라는 것 자체가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자 12로서 상승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엔캠이 CB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14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공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류가 가장 중요해요. 자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엔캠은 엄청나게 많은 전환사채들이 있었습니다. 자 11회차부터 13회차 전원 다 뭐예요? 네, 사모 전환사채였어요. 하지만 14회차인 이번 12는 자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로 진행을 한다. 즉 사모에게 돈을 빌리는, 특정 단체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조달한다라는 겁니다. 참여가 기반이 돼야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전환가액에 대한 부분인데, 전환가액이 얼마입니까? 204,500원. 자, 내가 한 주당 204,500원에 한 주당 한 주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받아 놓는 거예요. 이 권리 행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환 청구 기간이 있어요. 12월 5일. 즉 204,5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 물량은 이 12월 5일까지는 뭐다? 매도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공모에 참여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없겠죠. 그냥 장중에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가격적 메리트도 좋고 내가 두 달 동안 매도를 할 수 없는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를 했으면 매수를 했지 이거에 참여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올려야죠. 예. 적어도 204,500원 위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적 메리트가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두 달간의 매도 금지라는 조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20만원 애매합니다. 훨씬 더 올라가 줘야지만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권리를 얻겠다,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엔캠은 주가를 빠르게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엔캠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전환사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엔캠에게 전환사채, CB, BW,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전화우선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상승이 나왔던 5만원에서 35만원 구간을 돌파를 했었던 앞의 흐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CB가 악재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상승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1월 달에 올라갈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나 많은 물량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 우선주 뿐만 아니라 전환권,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신주입수권 부사채, BW 물량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전환사채, 여기서 차이점 뭡니까?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환 가능 기간이 5월부터 7월에 집중이 되어 있는 물량만 하더라도 275만 주나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자, 엔캠은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입증을 한 것이고, 이렇게 많이 있는 600만 주에 달하는 추가 상장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갱신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고가 갱신 이후에 주가가 빠진 이유 자체가 자, 네 말대로 600만 주에 되는 물량을 자, 매도를 하면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뒤에 상승이 추가적인 시비가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얘네가요 600만 주를 여기서 팔지 않았어요. 자, 왜 팔지 않았습니까? 신고가를 달성했던 날은 4월 8일이었어요. 얼마입니까? 39만 4,500원. 자, 이 당시에 엔캠에서 전환할 수 있는 물량,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자, BW 물량이 114만 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 자, 요게 212만 주 있었어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326만 주.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월 31일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전환이 완료가 된 것들이다. 이 말은 결국에 4월 8일이라는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물량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326만 주를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가 그 당시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주식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000만 주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1000만 주의 3분의 1에 달하는 326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자,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자, 주가가 빠지는데 올라간 만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자리를 잡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흐름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얘네가 5월부터 7월에 전환되는 10인 물량에 대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물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326만 주만 고점에서 잘 매도했다고 한다라면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3천억이에요. 엄청나게 큰 물량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내가 여기서 326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챙겼다. 1조 3천억이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 그만큼의 손실을 보는 매물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시비는 언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비를 내가 올려서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치에 대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275만 주로서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주가 상승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앞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에게 수익을 실현시켜주는 그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326만 주만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겠지만 뒤에 있는 물량 275만 주, 큰 물량,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언제 올라갔습니까? 4월이 되자마자 올라갔고요. 4월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구간 내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매도하려면은 이 자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4월 1일부터 4월 마지막 날까지 나왔던 모든 매도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은 합계해서 기관이 얼마 팔았나요? 37만 주 팔았어요. 예, 기타 법인은 얼마 팔았습니까? 6만 4천 주 팔았습니다. 자, 연기금이나 금융투자나 사은펀드 전부 다 뭐예요? 기간에 포함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기간과 기타 법인에서 나온 물량 총합을 봐야 되는데 약 43만 주라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26만 주. 그렇다는 것은 자, 326만 주 중에 우리가 43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엑시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 핵심 물량을 보유 중이고 이 43만 주의 물량은 뭐예요? 결국에 본인들이 엑시트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뒤에 12까지 전환을 해서 주가를 올려서 매도할 생각이라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갔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탈을 유도하고 난 뒤에 주가를 올릴 때 최대한 수익 실현을 적게 하는 게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동향을 확인하더라도 정확하게 여기서 나온 매도 물량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는 빠졌고 결국에 바닥을 잡은 게 언제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뒤에 나오는 12 마지막 13회차 물량이 전환되는 7월 20일 자 7월 말에 들어서 엔캠은 정확하게 여기서 바닥을 잡고 위아래 변동성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바닥을 잡은 것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12가 마지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을
넘긴 후부터 그때부터 시비를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물량까지 합쳐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CB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릴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물량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앞에서 326만 주 정리한 거, 정리 안 한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11회차 물량부터 13회차 물량 지금 전환이 된 거 275만 주 중에 얼마입니까? 166만 주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109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이 166만 주를 추가적으로 전환하면서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326만 주의 매도 물량 나오지 않았다는 거 확인했고 갖고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나온 166만 주에 대한 물량 얼마입니까? 492만 주. 자, 이거를 여기서 정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계산기에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말에 바닥을 정확하게 잡았고요. 그 이후에 가장 고점을 형성했던 거는 언제입니까? 결국에 자, 8월 19일 날 22만 3,5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2만 3,500원 곱하기, 죄송합니다. 22만 3,500원 곱하기 492만 주 했을 때 얼마입니까? 1조 1천억. 자, 쉽게 설명하면은, 자, 얘네가 326만 주만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1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166만 주의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자,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니죠. 이 물량을 그냥 넘겨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권리를 얻었던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량이 늘어났다, 돈을 더 썼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또한 4개월이나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조 1천억밖에 안 된다고요. 이 바보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본인들의 이탈을 했다라고 인식을 시키고, 이탈하는 물량까지 받아서 올려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전환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엔캠에서는 시비라는 것 자체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없다. 자, 시비가 전환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20만원 위로 올릴 거냐 생각을 하겠지만, 자, 여기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승을 어차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 주가를 빠르게 올리는 흐름 만들어줄 수 있죠. 애초에 얘네가 빌려준 돈이 수천억이기 때문에 조 단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세력이고 그만큼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뭡니까?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600만 주, 자, 109만 주가 아직 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올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전환할 수 있겠죠. 왜? 이미 전환 가는 기간은 지났으니까.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시만 내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것까지 전환해서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한다면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앞에서 내가 326만 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려가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1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이에요. 왜? 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어. 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또한, 자, 2월이었는데 우리가 10일을 봤다라면은 적어도 7월까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자, 5개월 동안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더 올릴 수 있어요? 수익 실현이 엄청나게 나갈 텐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수익 보고 나갈 거 아니, 그 돈 누구 거냐고요? 세력들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은 기존 수급들을 털어내는 흐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시간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동시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분할 매도했고, 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7월까지는 뭐 살려놔야 된다? 기대감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서 다시 바닥에서 매집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의 반복이었어요.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이상 빠졌을 때, 자, 여기서는 매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저점을 공략해서 확실하게 평단을 낮추는 작업, 추격 매수를 통해 평단을 낮추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날이 언제였어요? 7월 22일 엔캠의 마지막 시비가 전환했던 날. 자, 이 날의 영상을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엔캠 영상 정말로 많이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7월 22일 날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오늘로써 오버행 악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력들은 더 이상 못 누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바닥 잡힌 순간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자, 들어가서 정확하게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7월 22일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조회수 얼마입니까? 4,000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4,000명이 넘는 분이 이 영상을 보셨어요.
자, 이 당시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상 우리는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바닥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추격 매수를 하면서 내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 그래야지 상승이 났을 때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 7월 22일 당시에 제가 맞춰놓은 평균 단가는 21만 5,933원이었어요. 그마저도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7월 22일 날 만약에 21만 원의 평단을 맞춰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까지도 할 수가 있었다. 이 당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살 필요도 없는 엔캡 이미 수익을 보고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워낙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서까지 타점을 어떻게 낮춰야 되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21만 원이라는 평단을 맞출 수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21만 원 맞춘 건 아니죠. 예, 그 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평단 낮춰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4만원, 22만원 이런 식으로 낮춰오면서 엔캠의 평균 단가를 낮춘다. 뒤에 상승이 났을 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엔캠 처음 타점을 잡았던 거는 1월이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93,000원에 여러분들께 평단을 잡아드리면서 확실한 대응 시작했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상 엔캠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 솔직한 말로 잘못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기회 있으니까 잘못 대응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응하자.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바닥은 잡혔고요. 여기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여기서 올라만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개인들의 이탈이 목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 제한적인, 상승 또한 제한적이고 하락 또한 제한적인 이 구간에서 수익으로의 전환을 맞춰놓고 뒤에 나올 상승을 기다려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러한 내용 또한 매일 오전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9월 3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바닥이 잡혔고요. 상승하는 흐름, 하락하는 흐름 똑같이 나왔어요. 그 뒤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까지 나왔지만 이 당시에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익은 그리 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요거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N자형 파동을 그려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한 대응을 듣고 와서는 여기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10일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오늘 뭐예요?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게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매도를 하셔라. 정확하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21만 원 타점을 찍고 내렸던 9월 3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대응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평단을 맞춰놨다라고 한다면은 올라갔을 때 팔고 밑에 가서 뭐요? 다시 사요. 올라갔을 때 뭐요? 또 팔아요.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타점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는 겁니다. 자,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 대응만 하면은 여러분들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상승폭 하락폭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엔캠 같은 경우는 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가지고 있어요. 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상승이 났을 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타점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셨는데 자, 그래서 오전에 라이브 매일같이 키면서 엔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비교적 그런 흐름이 없었습니다만 원래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8시부터 9시 장시작 전에 진행하는 라이브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타점을 9만원대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서 팔 때도 마찬가지고 바닥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자 문자. 자, 이 문자는 9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예,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라고. 부가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와 구독, 채널 성장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대응 이미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같이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 잡아드립니다. 내려왔어요.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상승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몰라요, 저도. 하지만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게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문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가면서 상승과 하락 전부 다 이용을 하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이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상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 또한 뭡니까? 어쨌든 세력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엔캠에서만큼은 그런 식의 대응은 안 된다. 뭡니까?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았다면 올라가는 과정, 매물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이 나온다고 한들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면은 뭐 해야 돼요? 이 상승에서 뭐 한다? 일부 수익 실현한다. 그 실현한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서 공략을 하면서 그 뒤에 또한 상승의 확실한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복리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손실 폭이 크면 클수록 유효하게 작용하는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실이 크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올바른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하신 분들은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상승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확실한 상승의 시작점 어디가 될 것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엔캠 남겨놓으시면은 지금 당장 한번 대응 도와드리고 끝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엔캠은 결국 뭐예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까지는 괜찮아요. 왜? 엑시트를 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니까. 하지만 이 엑시트를 위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엑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이런 박스권을 구성할 거라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상승에서 매도하는 게 뭐다? 마지막 엑시트 전에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정말 엔캠에서만큼은 저 속지 말자고요. 예. 세력들 엄청나게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의구심이 들겠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세력입니다. 자, 엔캠의 상승을 의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뭘 보면 된다? 중앙첨단 소재를 보면 된다. 자, 중앙첨단 소재를 왜 봐야 돼요?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의 세력은 같은 세력입니다. 왜? 애초에 특수관계로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앙첨단 소재의 상승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12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뭐요?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같은 3호라는 거예요. 이 3호가. 예. 근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왕복하는 뭐예요? 이것 또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예, 그런데 얘네가 지금 현재 세력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는지 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놀라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캠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12회차 물량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했습니까? 5월부터 전환이 가능했고요. 700원입니다. 전환 가액이 700원이에요. 1,400만 주. 쉽게 말해서 1,400만 주가 풀린다. 근데 그게 700원짜리다. 지금 당장 매도해도요, 거의 20배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고점에 매도를 했다라면 얼마입니까?
23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자, 이 물량이 동향을 통해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기타 법인에서 1200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뭐 했어요? 엑시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진행하고 있다? 자, 엑시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향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엑시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누구겠습니까? 엔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수익을 보고 나와서 그 수익금으로 엔캠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자, 못 올리겠습니까? 지금 얘네 23배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집중된 물량을 한 번에 때려박기 위해서 엔캠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서 수익 보는 와중에 개인들의 이탈 또한 원활하게 만들어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사실상 이 10이라는 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24만 원까지만 띄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격적 메리트가 20% 정도 나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매도 금지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여가 완료가 되고 CB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를 빠르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 자, 2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추가 상장 물량, 자, 거기서 수익 보는 사람들은 매도해요, 안 해요? 매도 안 해요. 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승 끝에는 뭐가 있다? 세력들의 엑시트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엑시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그 전에 매도를 할 거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전제는 뭡니까? 자, 세력들은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엔캠에서만큼은요, 여러분들께 항상 알맞은 대응만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예, 사실상 엔캠이 올라갔을 당시 생각해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자, 10중 9.9였습니다. 정말로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9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12. 봐야 된다. 왜? 애초에 상승이 시작된 게 이 초록색 선 뭐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화 우선주 물량이 전환이 됐던 1월 8일부터 10일. 자, 이때부터 엔캠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상승의 이유를 찾아봤어야 됐고 요것만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자,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거 쉬웠겠죠.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해서 다음 올라가는 상승에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잘못한 건 없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이 구간에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손 놓고 있지 마라. 왜?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거짓말 같겠지만 최고점에 계신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앞에서 올라왔던 퍼포먼스를 생각하시죠. 중앙천사 소재가 23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이 나왔던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세력이다.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 준비하자.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대응 방법들 그런 것도 영상 찍겠습니다. 찍는데 사실상 장중에 발생하는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문자 대응 받아보셔라.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없습니다. 보고 따라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응이니까 자, 지금 당장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셔서요.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에 대한 타점들을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자, 뭐 지금 6일 동안 빠지다가 이제 반등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겨우 이 박스권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엔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동성 범주 내에 있다.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좀 생각했다라면은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스트레스 그런 것들 굉장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디서 반등이 시작될까? 그 타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그러한 흐름까지 분석을 하고 파악하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떡합니까? 손해를 보고 있으면은 그 손실을 막고하기 위해서 해내야죠.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니까 자, 포기하지 말고 확실한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필요하시면요,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좋은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